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물류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여 분 만인 어젯밤 10시 40분쯤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파업 8일째 5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양측은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역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 차주들을 위해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여러 차례 협상을 중단하는 등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 소식에 원칙의 승리라면서도 대화에 임한 화물연대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8일 동안 이어온 총파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파업 기간 생산 중단과 물류난을 겪었던 국내 주요 산업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누리호 이송 문제없이 진행됐습니까? 네,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약 1시간 만인 8시 반에 발사대에 도착을 했고 지금은 발사대 기립장치와 누리호 간의 연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에 실려 사람 걸음걸이 속도로 천천히 이송이 됐는데 이송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지금 이곳 나로우즈 센터는 비가 잦아들고 해가 들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오전 중에 발사대 수직으로 세워질 예정이고요. 오후엔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해 발사대 엄빌리칼에 연결됩니다. 이어 충전하는 과정에서 막히거나 새는 곳이 없을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발사 작업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저녁 7시 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끝날 거로 예상했습니다. 발사 예정일인 내일은 누리호의 연료와 산화제가 충전됩니다. 과기부는 내일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에 관리위를 다시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발사 시각은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분석한 뒤에 최종 결정되는데 오후 4시가 유력합니다. 누리호는 당초 어제 발사대로 이송된 뒤 오늘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이송과 발사가 하루씩 수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즈 센터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체제 언론인 암살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행보인데 이른바 가치 외교의 균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동 순방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국 언론인 암살 배우로 떠오르자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한 데다 사우디 측에선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도 이뤄진 전격 방문입니다. 유가 급등을 핵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심화가 배경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사우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So I have a plan to bring down the cost of gas and food. It's going to take time, but let the world coordinate the largest release what I've been able to do.
이 같은 행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핵심으로 삼았던 바이든 정부 가치 외교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인권과 국익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Human rights is always on the table. So too are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se two things can be, and I would say must be, complementary. 실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서 늘 인권 현안을 중시했다며 빈살만 왕세자와 회동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Human rights, human rights issues, human rights conversation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brings up with many leaders and plans to do so.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발표로 사우디를 향해 보낸 화해 메시지가 국제유가 안정 같은 구체적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반기를 드는 상황인데 한국과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미 간 최우선 과제라는 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하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명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간의 여러 방안을 검토해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회담 뒤 블링컨 장관이 장단기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한미 간 연합훈련 복원, 필요시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아직 군사태세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의하에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outpace those conversations. Clearly, nothing North Korea is doing is driving a wedge between us and our closest allies in Asia. 박진 장관은 어제 한미 회담 이후 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9년 우리 정부가 종료를 결정했다가 종료 결정 통보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은 지소미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를 설명한 거라며 새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4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9,331명, 해외 유입 104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5명 줄어 93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399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미국의 서부 대부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부 옐로스톤 국립공원 일대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도로와 주택들이 쓸려나가면서 공원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몬태나주의 옐로스톤강 주변이 홍수로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강변에 있던 집들과 도로가 쓸려 나가고 곳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My husband and I just put in a brand new house. It's sitting at the top of the lane and we're hoping that by some God miracle that our house will be there. 현지 언론은 코윈 스프링스 인근 강 수위는 1918년 기록이 3.5m였지만 물이 범람할 당시 수위는 4.2m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공원으로 이어지는 주 출입구 5곳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공원 측이 출입구 5곳을 모두 막은 건 1988년 대형 산불 발생 이후 34년 만입니다. 특히 북쪽 출입 통로는 강물에 모두 깎여나가 상당 기간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 측은 홍수 피해가 큰 북부 지역에서 고립된 관광객과 관리인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히고 아직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홍수와 산사태는 최근 며칠간 공원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옐로우스톤에는 11일부터 13일 사이 60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공원 북동쪽에는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며칠간 갑자기 기온이 올라 산 정상부의 눈이 급속히 녹으면서 강물 수위를 올린 것도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우스톤 일대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미 서부 지역 대부분은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에선 야외 급수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물가에 시달려온 일본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유엔은 식량 수출을 규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지종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의 한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필리핀산 바나나가 159엔에 팔립니다. 좀처럼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바나나인데 올해 초보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去年でしたら1袋100円で売れる価格になっております。100円。はい。今はそれが1袋160円近くなってる。そうです、なっております。 외국에서 수입하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2月3月頃から急に上がりだして今みんなきついという状態。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5%를 기록했습니다.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줄곧 저성장, 저물가가 이어져 온 일본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공급이 막히며 세계적으로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 대비 11% 넘게 뛰었습니다.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이 밀과 보리 수출을 제한했고 인도도 설탕 수출을 막고 나서는 등 식량 보호주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며 WTO, 세계무역기구 정상들에게 극빈국으로의 식량 수출을 규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와 우려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1%가량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의 코스피는 18.14포인트 하락한 2474.83에 코스닥은 8.65포인트 내린 814.9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도 외국인의 팔자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나 우려 속에 7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 하이브가 소속 가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급락하며 장 초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리온이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장 초반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에 동반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9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문화 흔적을 간직한 중국의 산싱도이 유적 발굴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쓰촨성 광한 산싱도이에서의 제사터와 유물 발굴 작업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유적지로 추정됐습니다.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인 황허 중심의 은나라와 동일 시기에 쓰촨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문명이 번영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유적지였습니다. 최근에는 8번갱에서 높이 1m의 청동 재래용품과 구리로 된 방울과 방울 거리도 대량 발견됐습니다. 它类型很多，而且大小差异非常大。那最大的超过可能有20公分以上，最小的可能大概只有5公分。 처음 유적지 존재 여부는 1934년에 확인했으나 중국 내의 정치 환경 등의 이유로 발굴은 80년대까지 밀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 12,000여 점 가운데 금순도 84%의 온전한 상태로 출토된 황금 가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은 많지만 산싱도이 유적지 발굴은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 일단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폼페이 고고학 공원. 유적을 탐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개가 투입됐습니다. 바로 로봇개 스폿입니다. 스폿의 오늘 임무는 유적 탐험. 키 84cm, 무게 25kg의 네발 로봇 스폿은 날렵한 동작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유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 장비의 위력을 뽐냅니다. 특히 지하 구조물들을 자세히 파악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Il cane robot ci consente di esplorare e monitorare anche delle strutture sotterranee, per esempio dove non ci sono le condizioni di sicurezza per entrare o dove è molto difficile. 아주 세밀한 공간까지 정확히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폿이 만들어내는 실시간 데이터는 유적지 보수나 복원 계획 등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충전만 된다면 24시간 취약 시간 없이 도굴범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로봇개가 밝혀내고 지켜줄 수천 년 된 유적의 비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징역형을 마친 페터 씨의 죄목은 상습 무임승차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실직한 뒤 노숙자로 전락한 그는 열차 단거리 구간을 수십 차례 무임승차했습니다. 벌금 4,000유로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Also wenn ich so viel Geld gehabt hätte, um die Geldstrafen bezahlen zu können, dann hätte ich ja auch nicht schwarz fahren brauchen. 문제는 무임승차를 하는 대다수가 페터 씨처럼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도 큽니다. 수감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 평균 150유로 이상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징벌 효과가 없는 벌금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징역보다 사회봉사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승차할 때 표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해 버려져서 인위적으로 처분되는 고양이가 2만여 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한 지자체는 민간 봉사단체와 손을 잡고 이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 보건소에는 다쳤거나 버려진 아기 고양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2명에 불과한 고양이 담당 직원으로는 2시간마다 아기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질병까지 살피기가 역부족이어서 민간 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오타 대표와 회원 25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지난 9년 동안 1,300여 마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줬습니다. 시오타 대표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2주일 동안 적응 기간을 보낸 뒤 고양이와 입양자가 모두 만족할 때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ゼロに近づけ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るのが私の願いかなと思います。 또 단체에서는 입양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건소에 있는 아기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이른바 우유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격전진 우크라이나 동부 세베로도네츠크 내 아조트 화학 공장에 대피 중인 민간인을 위한 안전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결승선이 아닐 거라며 서방의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선 매시간 전황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에 도시와 강 건너 지역을 잇는 마지막 교량까지 파괴됐습니다. 통신 수단이 남긴 했다지만 민간인도 우크라이나군도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인 겁니다. 특히 이곳 아조트 화학 공장엔 민간인 500여 명이 대피한 상황. 러시아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작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내 도시 스바토보를 향하는 북쪽의 인도주의 통로, 즉 안전 통로가 개설된다.
모든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와 임시 체류 지로의 이동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해당 기간 민간인들을 인도주의 통로를 따라 내보내라고 제안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는 무의미한 저항을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이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의 마라톤에서 결승선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령당한 영토의 탈환 속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Допомагайте нам прискорити постачання зброї для України, щоб ми могли звільнити окуповані райони. Нам потрібна потужна наступальна зброя, без якої війна лише затягується і жертви збільшуються. 한편 남부 마리우폴의 최후 거점인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군 시신 64구를 돌려받았다고 우크라이나 재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과의 시신 교환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이뤄졌는데 교환 시기 또 러시아에 반환된 러시아 병사의 시신 숫자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이 돌아왔지만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다 어획량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어업 전진 기지인 포항 구룡포항.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어선들이 부두에 겹겹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달 들어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철이 시작됐지만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600만 원, 700만 원 줄어듭니다. 선물 때문에 다니지. 안 그러면 안 다니고 까난 차를 놔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이달 들어 경유 200리터, 즉 1드럼당 2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올라 웬만큼 잡아선 기름값 대기도 벅찹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최대 오징어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룡포 앞에 하고 죽변 앞에 하고는 수온이 낮아가지고 어군 형성이 안 됩니다. 지금 먼 바다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꾸 기름값 올라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위판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위판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가장 안 오르는 게 수산물이다 할 정도로 정부와 경상북도 등은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러시아 어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인력난과 소비 심리 위축에 이어 고유가까지 맞닥뜨린 어민들의 근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도에 이어서 미국 남서부 지역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강력한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가 급증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배출될 경우입니다. 홍수가 날 정도의 강력한 폭우가 약 10년 뒤에는 29%, 30년 뒤엔 46%, 70년 뒤인 세기 말에는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기 말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7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제주도는 이미 30년 뒤 78%를 넘기 시작하고 세기 말 한강 동해 권역은 73%, 낙동강 동해 권역 69% 증가합니다. 시기별로 폭우가 50% 이상 늘어나는 지역은 약 10년 뒤 한 곳에서 30년 뒤 7곳, 세기 말에는 16곳까지 확대됩니다. 기상청이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각 유역별 극한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폭우 변화율이 세기 말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70% 이상 증가했던 강원 영동 지역은 39%, 낙동강 권역은 19%까지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홍수와 같은 극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역별 분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충남 서해안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부지방은 비가 잠시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강한 바람이 불어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가 하루씩 미뤄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은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어제보다는 바람이 약하겠습니다. 발사 예정일인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반면에 대구가 27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4도에서 9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